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좋아요. 켰어. 언제 켰지? 자 그러면 머신러닝 3번 켜면 되나요? 3번이요? 3번이 뭐지? PDF 이름. 그거는 이따 할 거예요. 저희는 저번에 했고요. 네. 네, 이따가 할게요. 네. 네, 좋아요. 네, 웅이 아직도 연락이 없죠? 네, 혼내야겠다. 자, 일단 정확한 그거를 위해서 정확히 어디까지 나왔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배운 거 좀 얘기해 볼래요? 배운 거? 그러니까 진도가 옛날이랑 다를 수 있어서. 뭘 했을? 수업을 안 듣나요? 잠깐만. 베이지안 네, 베이지안 인퍼런스 인퍼런스. 노멀 죄송합니다. 노멀. 그 슬라이드까지 나가긴 했어요. 이거 막 쭉쭉 나가시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마지막. 베이지안 뭐 설명을 다 이해 가요? 베이지안 인퍼런스? 아니요. 뭐 일단 오늘 거까지 끝나고 다음 주쯤에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따라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GDA 이런 거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아마 이번 달 정도까지의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대충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최대한 빨리 기계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좀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죠? 숙제도 나왔고 어제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아마 선대 그냥 기초 선대나 학통 기초 약간 문제? 확통 기초 문제 근데 어려워요. 레이텍으로 풀래. 레이텍. 다들 레이텍 할 줄 아니요. 몰라요? 네. 레이텍 좋아요. 레이텍 좋고. 자 그러면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일단 오늘 목표는 오늘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게 인포메이션 티어리하고 그 다음 스태티스틱을 할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걸 향해 달려가거든요. 스태티스틱. 이게 그거예요. MAP나 베이지안 인퍼런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이걸 향해 달려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1주차 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예요? 세타 찾기. 그래요. 세타 찾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이게 좀 노테이션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보통 표기를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한번만 i는 1부터 n까지 로스 펑션하고yn에 f에 xn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각각에 대한 로스 펑션 뭐 저희 그 PDF 기준으로는 이게 로스 펑션이랑 엠피리컬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도 대략적으로 언급을 드렸지만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결부가 많이 되어 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프로바빌리티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프로바빌리티랑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마이너스
이거랑 거의 관련이 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싶다는 거는 얘가 잘 나오게끔 하는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로스 펑션을 낮추고 싶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샘플이 나오게끔 하는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돼요? 우리가 그게 되게끔 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거는 있으신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이건 세타이라는 스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L 세타고 저희가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게끔 하는 세타를 찾는 게 결과적으로는 저희 이 머신러닝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근데 이 세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likelihood라는 걸 저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그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돼요? MAP도 비슷해요. 대신에 likelihood와 MAP가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prior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prior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탐구를 할 거예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덜 드려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prior의 의미, post의 의미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베이지언 인퍼런스는 뭐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prior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로스 펑션을 낮춘다는 게 사실은 확률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likelihood예요. 확률을 높인다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고, 즉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계적 관점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썼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업 때 다뤘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S 있잖아요. 민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도 로스 펑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라이브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 통계적 관점에서 봤을 땐 어떠한 가정을 하고 MLE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로스 펑션 MLE가 나와요. 그러니까 MSE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두 개 간의 커넥션을 볼 거예요. 커넥션을 볼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시어리가 필요해요. 알겠죠? 큰 흐름이 그래요.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뭐를 배우냐? KL 다이버전스 아니면 엔트로피,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업 때 다뤘을 거예요. 다뤘죠? KL 다이버전스나 엔트로피나 크로스 엔트로피 다뤘죠? 그죠? 제가 수업을 듣진 않아요. 하여튼 그죠? 다뤘을 텐데 이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탐구를 먼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탐구를 해보고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뭐 선대는 제가 필요하면은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뭐 해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 가서 조금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거의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첫 주차, 그다음 3주차 요거. 알겠죠? 왜? 기본적으로는 이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세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좋아요. 일단 배경 지식은 여기까지 된 것 같으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없을까요? 그래요. 제가 잘 기억 못하는 수도 있는데 KL 다이버전스를 수업 때 다루지는 않았어요. 알지는 않았죠. 그럼 뭘 했나요? 그 엔트로피 이런 건 다뤘나요? 그 사실 잘 수업을 안 듣나요? 이게 아직 2주차밖에 안 끝났는데?
되게 뭉개서 넘어갔을 거예요. KL이라는 게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설명을 하고 하시진 않으셔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래요? K 제일 없네. 쓰여만 있고 쓰여 있죠, 쓰여 있죠. 네, KL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진 않았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쓰여 있죠. 뭐 시험에 쓰여 있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직관적으로 납득을 다 시켜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PDF 기준으로는 4장을 보시면 돼요. 4장.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뭐 엔트로피 정의를 첫 번째 이거 읽어보면은 뭐 첫 번째 정의가 있고, 네, 두 번째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그 일반적으로 그 화학에서 쓰는 그런 거거든요. 엔트로피. 무질서도. 네, 무질서도. 뭐 연력학 제2법칙 뭐 이런 거 뭐 살면서 들어오는 봤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서 뭐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나간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거는 화학에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보 이론 관점에서도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수식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네,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K라고 하고 그 다음에 P X로 적혀 있나? P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저 적지 마요, 적지 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 딱 느낌 오는 거 있어요? 필요 없지 않아요? 있나요? 혹시 막 이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가 뭔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리면 이 형태라는 건가요? 이거를 X로고 X로 보고 그런 건가요? 이거를 딱 치환을 해서 X로고 X고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삭 그다음 삭이니까 삭 1 이건 정의가 안 되고 요거 말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 거긴 한데요. 네. 대충 약간 그런 형태 띄고 있던 거죠. 네, 맞아요. 뭐 맞는 의미인데 뭐 의미가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납득을 시켜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걸 마이너스를 앞쪽에다가 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K P에 K 로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은 이거를 정보량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프로바빌리티. 즉 다시 말해서 정보량의 가중합이에요. 다시 정보량을 가중합. 어떻게? 프로바빌리티 센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요 의미예요. 일단 정보량이 그러니까 이게 왜 정보량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직관을 먼저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30%의 확률로 내가 10,000원을 벌어요. 그다음 70%의 확률로 20,000원을 벌어요. 저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기대값이? 음. 1.7이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해당 값에다가 probability를 곱해서 썸한 거는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expectation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정보를 기대하는 정도예요. 이런 가중합을 했다는 거는. 됐죠?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정보량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납득이 안 됐잖아요. 맞죠?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봐봐요. 그러니까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단 전제를 깔고 말하자면 전 정보 이론 전공자가 아니에요. 정보 이론 전공자가 아니고 그
저도 인터넷 소스나 아니면 책 보고서 제가 이해한 방식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 측면에서는 보통 이 비트를 보낼 때 얼마만큼의 시도 횟수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정보량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30%의 그러니까 봐봐요. 데이터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럼 1번을 내가 추수할 확률이 30%, 그 다음에 여기가 할 확률이 50%, 이게 20%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럼 30%가 몇 번을 시도했을 때 얘가 보내게 될까요? 다시 내가 한 번에 한 정보만 보낼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정보만 보낼 수 있는데 1번을 보낼 때 기대하게 되는 시도 횟수는 몇 번일까요? 대략적으로 3번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30%의 확률로 얘를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보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시도 횟수는 3번일 거예요. 왜? 이거를 역치한 거예요. 이 느낌이 이해가 가요? 다시 50%의 확률이에요. 그럼 내가 2번 코인을 던지면 2번 중에 하나가 된다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라고 하면 뭐예요? 10번 중 10번 중에 한 번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률에 대한 센스잖아요. 그럼 이게 10%와 10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그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뒤집었다고요.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대충 직감을 하셨겠지만 여기 막 로그 2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뭔가 보냈다 안 보냈다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를 씌운 게 뭔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정보 기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왜 이게 역수를 취하는 게 정보량이냐에 대한 직관은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비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직관은 이래요. 그러니까 왜 역수를 취했고 로그 취한 것도 그냥 뭐 정보 관점에서 그냥 대충 로그 취했다. 그죠?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나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마이너스를 뺀 거를 머릿속으로 샥 집어넣고 역수를 취하고 역수를 취한 게 저는 직관적으로 납득이 됐잖아요. 정확한 맥락까지는 몰라요. 그러려면 논문 읽어봐야 돼요. 뭐 셰논이었나 하여튼 그분이 제창을 한 건데 다 읽어봐야 돼.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정보 이론 할 생각이 별로. 우리 소중히 정보 이론이에요. 하여튼 그렇게까지 조예가 깊진 않은데 저는 딱 이걸 보고 머릿속으로는 이걸 샥 넘기고 샥 하고 이걸 가중합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럼 엔트로피는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 기준으로 해서 그 정보량을 익스펙테이션 한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이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기대를 하는지 그냥 가중합이라고 해요. 다시 정보량에 기대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이거를 인코딩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보를 담고 있는 방법. 그다음 얘는 프로바빌리티예요. 좋아요? 이게 엔트로피 정의예요. 됐죠?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납득됐잖아요? 이게 컨티뉴스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일반적으로 그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이거 디스크리트를 의미하고요. 컨티뉴어스 센스에서도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수식이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됐죠? 패스할게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봐봐요.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가 봐봐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K에 P에 로그 수식을 붙이는 거 이거예요. 이해돼요? 이제는 좀 이해돼요? 이걸 노테이션을 네, 질문 있는데 그럼 저기
시그널을 취한다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변수 맞아요. 모두 다 음. 받기 위해서 음. 이번에 시그널. 그래서 expectation.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이거 expectation of notation은 log p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정보량이 기대값이에요. x를 그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했을 때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정보량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됐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여기 적혀 있는 게 정확하게는 expected number of bit needed to compress some data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정보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number of bits needed to compress 이거예요. 이쪽이야. 그냥 정보량이에요. 정보량. 그러니까 비트가 요구하는 건데 이게 왜 이게 로그를 치냐고 하면은 이게 정보를 그 보내는데 필요한 비트 막 이런 걸 만들려고 이거 로그 취한 거예요. 그냥. 알겠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 링크 이런 거 다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다 나이브하진 않아요. 나이브하진 않은데 막 이거를 보내기 위한 비트 요구량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보를 할 게 아니니까 느낌만 좀 살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 짬뽕한 거예요. 짬뽕한 거예요. 다시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P랑 Q 섞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봐봐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P라는 애로 인코딩하고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섞었어요. 이 두 개를. 다시 P와 Q에 대한 얘는 정보량이고 얘는 프로바빌리티예요. 그러니까 가중합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인코딩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그 이제 프로바빌리티 가중합을 더하는 게 다르다고요. 두 개가 디스트리뷰션이. 그럼 이거를 P 이거 이게 정보량. 인코딩은 Q로 해놓고 이거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가중합은 얘로 한 거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에 섞었다고요. 기존에는 자기 자신으로 인코딩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가중합을 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 인코딩은 Q로 해놓고 가중합은 P로 했다고요. 다시 Q로 인코딩을 해놓고 P를 기준으로 이제 정보량의 기대값. 무슨 의미냐? 나중에 그 이제 KL 다이버전스 이런 거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 엔트로피가 있거든요. 조인트 엔트로피. 이거는 뭐 대충 적당하게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C부터 있네. 조인트 엔트로피 할까? 조인트 엔트로피는 저 X랑 Y 이 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Z 정도로 취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정도로 취급을 하면 똑같죠? X, Y를 그냥 하나의 변수로 취급을 하면은 똑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H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볼게요. 적혀 있고 이거는 데피니션상 y x y고 p의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 정의보다 x y고 max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봐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봐봐요. x랑 y랑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독립이라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y에 대해서 이거를 봐봐요. 그러니까 x랑 y랑 독립이라고 가정하면은 y에 대해서 그 이제 마지노를 하면은 얘가 그냥 어차피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식으로 쓸까 그냥? 수식으로 쓸까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좀 너저분해질 것 같아서 수식적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줘요? 네. 네, 좋아요. 봐봐요. 그럼 이거를 풀어서 쓸게요. x는 1부터 n까지라고 하고 y는 1부터 n까지라고 하고 p의 x는 그러면은 x랑 y랑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j 곱하기 p의 y j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로그 p의 x y 바 y는 제곱 p의 되죠? 됐죠? 돼요? 근데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J 할 거고 P에 얘 독립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각각의 y 텀에 대해서 그 적분을 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럼 x 텀들을 좀 빼볼까요?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제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하기 싫었는데 로그 p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으로 사실 지금이라도 안 하고 싶긴 한데 네. 두 개 찢으면 p의 i 그다음에 로그 p의 x는 i 하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j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로그 아니고 p의 플러스 지금이라도 하지 말까요? j는 1부터 n까지 p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사그리 삭삭 다 해보면은 이게 나와요. 네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면은 딱 이 텀이 딱 여기로 딱 묶이거든요. 이게 그 어딨냐 요거로 딱 묶이거든요.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왜냐면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텀들이 꽤 많아요. 됐죠? 됐고 살짝 뭔가 하나 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0과 1 사이니까 이게 음수고 네, 이거는 제가 타이핑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수식적으로 좀 너저분해져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 느낌적으로는 이해했죠? 수식적으로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다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인코딩한 방식이고 그거를 프로바빌리티로 가중합을 한 거다.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거 두 개를 섞어 쓴 거다. 그다음에 조인트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걸 두 개를 뭐 일종의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처럼 취급을 해서 이걸 한 거고 결과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다? 이걸 두 개를 조인트에서 한 거는 각각보다는 무조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두긴 했지만 어느 정보를 추가하던 간에 결과적으로 엔트로피는 전혀 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제가 타이핑을 해서 그냥 좀 간결하게 좀 보내드릴게요. 좀 너저분해질 것 같아서. 왜냐면 단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수식적으로 뭔가 조작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하기에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이따가 레이텍으로 쳐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이제 조인트 엔트로피는 각각의 엔트로피보다는 무조건 더 커요. 그러니까 정보를 추가하고 끼겨 넣어도 절대로 엔트로피는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작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나이브하죠. 뭔가 정보를 뭔가 추가를 하고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무작위성은 낮아지진 않아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있는데 이건 읽어보세요. 나이브예요. 알겠죠? 중요하진 않아요. 네. 됐죠?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쪽 뒤쪽에는 제가 수식을 적어놨거든요. 아시겠죠? 뒤쪽에는 제가 수식을 적어놨어요. 수식을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쪽은 사실 그냥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계열 다이버전스예요. 이거 딱 세 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말이 꼬였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엔트로피 정의가 마이너스 K1부터 K까지 로그 P에 이러고 P가 이렇게 있었나요? 노테이션이 지키고 싶은데 좀 섞여 있구나. 노테이션이 섞여 있다. 이것도 한번 노테이션도 잠깐 수정을 조금 해볼게요.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 K는 1에서 K, P에 K 하고 로그 Q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쪽 텀을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보량 텀이고 이거는 이제 가중합. 단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정보량을 일종의 인코딩하는 방식과 가중합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케일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이해를 하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뭐지? 케일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노테이션은 KL, P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리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거리. 이게 왜 거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요. 이거를 수식적으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P, K, 로그 P, K, 마이너스 P, K, 로그 Q 이거예요. 그럼 얘를 수식적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PQ 마이너스 P 다시 이거 수식적 납득하셨죠? 다시 봐봐요. 이게 대충 필요한 정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정보량. 근데 얘는 뭐예요? 정보량 기준을 바꾼 거예요. 다시 기대하는 정보량을 저희가 Q로 바꾸면서 얘가 증가했다고요. 이 두 개를 뺀 거예요. 그러면 P와 Q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적으로 느낌이 이해가 가요? 잘 안 가나? 납득이 가나요? 이해가? 느낌만. 이렇게 할게요. 조금 더 납득을 시켜줄게요. 이건 뭐냐면 봐봐요. 기준을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P 봐봐요. 이거는 정의가 Q로 인코딩하고 P로 매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Q라는 방법으로 정보량을 인코딩을 하고 P라는 방식으로 가중합을 취했어요. 얘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그 정보 처리 방식에서 추가적인 코스트를 주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원래 인코딩 방식으로 가중합을 하면은 원래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면은 이만큼밖에 소요가 안 돼요. 다시 엔트로피는 한 번 보내는데 필요한 정보량이에요. 그러니까 비트 수랑 거의 관련이 있다고요. 원래 이만큼만 필요한데 Q로 기준을 바꿨잖아요. 인코딩하는 방식을 바꾸면 올라가요. 그 필요한 그 비트의 수가 정보량이 올라간다고요. 돼요? 올라간다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에디셔널 코스트가 붙는데 이게 KL 다이버전스만큼 붙어요. 수식적으로 보면 이래요. 그럼 KL 다이버전스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싶냐면 P와 Q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P는 디스트리뷰션이고 Q도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를 보통 일반적으로 정보이론 쪽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이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차이 정도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인코딩 방식이 달라졌을 때 추가적으로 에디셔널 코스트예요. 그럼 얘는 바꿨을 때 필요한 총량, 얘는 원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 보통 근데 이거를 거리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위치가 이거고 저건 미래 위치예요. 그럼 이거는 차이만큼 더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 배경적으로는 그 이거 텍스트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그 10페이지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취급하고 싶은 거냐면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P와 Q,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 두 개의 프로바빌리티끼리의 거리를 어떻게 내가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기준. 그래서 자꾸 정보 이론적 들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바빌리티니까 이거에 대한 거리 개념을 저희가 주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거리 기준을 저희가 KL 다이버전스로 주고 싶은 거예요. 돼요? 그러면은 좀 말이 돼요. 왜냐면 봐봐요. 얘 둘 다 P 하면 뭐예요? P 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코스트가 없다고요. 그럼 거리가 0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돼요? 거리가 나이밖에 이해되죠? 봐봐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얘를 둘 다 핑하고 같이 줬다고요. 인코딩하는 방식과 내가 주는 그 가중합 방식이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고요. 추가적인 에디셔널 코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요. 그리고 얘와 얘, 그러니까 P와의 차이는 당연히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뉘앙스상으로도 말이 된다고요. 돼요? 네, 다시 말하지만 전 이런 전공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그 이면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제가 알기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P와 Q 사이에 거리 같은 개념을 주고 싶은데 그러한 개념을 위해서 정보 이론에서 뭔가 개념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브하게 말이 돼요. 알겠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인코딩하는 방식에서 이걸 한 건데 좀 비튼 거예요. 비트면 뭔가 코스트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코스트가 발생을 할 거고 그 코스트가 사실은 얘예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P와 Q 사이의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쪽에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면 되는데 이제 그 컨벡스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그 18페이지 정도를 보시면은 얘를 보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내가 측정하는 기준을 딱 바꾸는 순간 이제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P랑 코스트가 는다고요. 코스트가 됐죠? 다른 건 아니고 슬라이드 10번에 네,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있는데 네네. 혹시 그 첫 번째 있는 피코마 R이 P로 혹시 피코마 R이세요? 아 맞네요. 네, 수정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상적인 센스에서 매트릭은 정확하게는 뭐를 만족해야 되면 포지티브 데피니트니스라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하고 하나 조건이 원래는 더 붙어야 돼요. 시메트리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리라고 하는 건 추상적으로 봐봐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됐을 때도 똑같고 이렇게 됐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수식 봐서 알겠지만 이 P와 Q를 바꿔 끼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대칭이지는 않아요. 다시 P와 Q 사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KL 이거랑 KL 이게 달라요. 다른데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제 거리 같은 걸 저희가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P와 Q 사이의 거리를 KL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두 개를 가중합을 하면 돼요. 가중합을 하면 이제 대충 대칭이 돼요.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P일 때 거리가 0이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는 당연히 먹혀요.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각각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먹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메트리 같은 것도 먹혀요. 얘네가 이제 시메트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돌려 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P와 Q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름도 따로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K 다이버전스를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뭐 그 베리에이셔널 쪽 오토인코더나 이쪽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K 다이버전스는 뭐다? 거리. 거리. 즉 다시 말해서 P와 Q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봐봐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봐봐요. 얘가 작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네 맞아요. 얘가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봐봐요. P가 만약에 기분이에요. 그다음에 Q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P는 저희가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Q를 저희가 조정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 얘는 컨스턴트죠. 그죠? P는 못 바꿔요. P는 기분. 얘는 저희가 계산할 수 없다고 쳐봐요. 직접적으로. 그럼 얘가 준다는 말은 얘가 준다는 의미예요. 그럼 얘가 준다는 말은 둘 사이의 거리가 작아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뤘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르게 볼 거예요. 여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정의가 어떻게 했어요? 이건 y는 1부터 n까지 yi 마이너스 n분의 1하고 로그 p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뭔 의미인지에 대해서 봐봐요. 이거를 저희가 봐봐요. yi가 1이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정답 레이블에 해당하는 일종의 프로바빌리티 계속 더한다고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거티브를 씌운 이유는 뭐다? 이거가 작아지면 좋아지게끔. 다시 이 네거티브가 없으면 무슨 의미냐면은 정답 레이블에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를 더한 거예요. 그게 커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커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로스 펑션은 작아지면 좋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붙인 것뿐 결과적으로는 정답 레이블에 해당 그러니까 yi가 1이면 얘가 1이잖아요. 얘는 죽어버려요. 죽고 정답 레이블의 프로바빌리티를 더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정답이 0이면 얘가 1이 되고 얘는 뭐예요? 1-니까 자기 yi는 0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를 더한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크로스 엔트로피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얘가 QI로 바뀌어요. 얘는 뭐냐?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경험 분포예요. 경험 분포로 바뀌어요. 얘가 경험 분포예요.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Q하고 P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 바꿀까요? PQ로 여기서의 P가 저기 P고요. 여기서의 Q가 임피리컬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정답 레이블에 얘가 이렇게 1만 주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요. 1씩 이렇게 딱 주는 똥똥똥똥. 그럼 얘네 둘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이는 P 찾는 거라고요. 왜? Q는 고정이고 P가 바꿀 수 있어요. 돼요? 잠깐만 다들 어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 괜찮아요? 델타분의 QI가 뭐야?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 분포가 뭐예요? 실제로 수행을 시켜봤는데 나온 횟수만큼 띡띡 확률을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나올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1부터 10까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3번의 시행을 했는데 1, 3, 5가 나왔다 쳐봐요. 1, 3, 5 좋아요? 1, 3, 5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주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여기서 Q라고 잡는다고 했죠? 얘가 Q예요. 그럼 1, 2, 3, 10이 있을 텐데 그럼 1, 3, 5죠? 그럼 각각의 3분의 1 주는 거예요. 5번에 이렇게 3분의 1 나머지입니다. 왜냐면 봐봐요. 여기서 관찰한 게 n분의 1만큼이잖아요. 수식적으로 좀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어설프네서. 다시 봐봐요. 이거 예시를 하나 정확하게 그냥 미지수 쓰지 말고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저희가 샘플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인데 얘는 0이에요. 1이에요. 1이에요. 됐죠? X는 뭐예요? 이건 X3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데이터. 이건 데이터 셋. 뭐 하면 되지? 데이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응.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n 개라고 보통 했었는데 이게 3으로 딱 바뀐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페어, 데이터. 이 데이터 셋 총 3개. 이런 뭐 샘플링 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됐죠? 그럼 저희가 여기 찌꺼리에서 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i는 1인 거고 여기서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yi가 첫 번째는 이것도 다 풀어요. 다 풀고 yi가 0이잖아요. 그럼 이거 더하잖아요. 로그 p y 1은 1 마이너스 p y 1 다음에 플러스 로그 L P Y2가 2고 X2 플러스 로그 L 마이너스 1이구나. 로그 P의 Y2는 1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거 3분의 1을 이렇게 하나씩 들여보내요. 근데 수식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수식이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게 수식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수식에 잠식돼 버려서 제가 수식 웬만해서 안 쓰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좀 수식이 좀 너저분해요. 이게 직관주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봐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색채를 p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y1을 딱 그러니까 x1을 주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지?
잠깐만 한 5분만 쉬죠. 제가 수시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5분만 좀 쉬죠.